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립전류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NTC 파워 서미스터의 유무에 따른 도립전류를 실제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도립전류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께서는 도립전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도립전류에 관한 영상으로 몇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NTC 파워 서미스터 유무에 따른 도립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파워 서미스터 선정 시의 고려 사항과 릴레이, SCR을 이용한 도립전류 제한 회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인 부분이고요. 추후 업로드에는 조금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먼저 도립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짧게 소개해 드리고요. 실험 환경을 실제로 세팅하고 나서 이후에는 스코프 화면을 보면서 도립전류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루드비크의 12W 플라이백 SMPS 키트의 입력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일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실험에 이용을 할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캐패시터 용량은 그대로 하고 뒤쪽 회로는 삭제했습니다. 회로 구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는 브릿지 다이오드 1개로 대체를 했고요. 도립전류를 측정하려면 AC 전압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구현하겠습니다. 2W 100kohm의 저항은 캐패시터를 방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NTC 서미스터를 이용할 때에는 이처럼 똑딱이 스위치와 브릿지 다이오드 사이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서미스터의 용량은 플라이백 SMPS 키트에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립전류를 측정할 때에는 스코프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전류 프로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측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장비 주의사항도 숙지해야 하고 스코프를 적절하게 다룰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비에 제한이 있으시거나 실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영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꼭 주의를 기울여서 실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립전류 측정에는 프로브 3개를 이용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전류 프로브는 AC 입력단으로부터 브릿지 다이오드로 입력되는 전류를 측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동 프로브를 이용할 건데요. 차동 프로브는 AC 입력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이는 똑딱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에 인가되는 전압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일반 전압 프로브를 이용해서 캐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캐패시터의 충방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어서 실험 환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영상으로 돌아왔고요. 먼저 실험에 사용할 장비랑 이제 환경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원선이 있는데요. 여기 전원선에는 제가 220V를 조작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똑딱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온오프를 해서 220V의 전압 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회로를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AC 입력을 위한 선 2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두고, 그리고 브릿지 다이오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400V 10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 그리고 2W 100K 사양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OD9 사양의 서미스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도립전류를 제한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실제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험 환경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미스터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도립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보시면 조금 이제 지저분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전류 프로브,
그래서 AC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물려주었고요. AC 입력 양단에는 이렇게 자동 프로브, 그리고 캐패시터 양단에는 일반 패시브 프로브를 연결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스코프의 화면만 PC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상황에서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보고 어떠한 파형이 찍히는지 확인을 해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스코프 화면만 PC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파형이 측정이 되는데요. 시간 간격이 조금 맞지가 않죠. 자, 보시면 이 보라색깔 파형은 이 인가되는 220V의 교류 전압을 나타내고요. 파란 색깔의 파형은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입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은 입력되는 전류의 파형입니다. 이제 이 스코프 화면을 이제 PC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도립 전류를 실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먼저 이렇게 제 옆에 지금 똑딱이 스위치를 좀 저랑 가깝게 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똑딱이 스위치로 온오프를 하면 이렇게 온오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 색깔 파형은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나타내고요. 보라 색깔은 인가되는 AC 전압의 파형, 그리고 초록 색깔은 전류 파형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도립 전류를 측정할 건데, 자, 보면 이게 제가 온오프를 할 때 이게 트리거가 안 잡히니까 이게 전류 파형을 관찰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전류 파형에 대해서 트리거를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코프마다 트리거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스코프를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면요. 자, 이 싱글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싱글 모드란 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한다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채널 4는 전류 파형을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도립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도립 전류가 발생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잡기 위해서 채널 4를 기준으로 한번 트리거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4에 대해서 트리거를 잡을 건데, 트리거 모드는 이렇게 제가 싱글로 설정을 했고요. 뭐 제가 사용하는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를 뭐 조정을 하면 이 스코프 레벨을, 트리거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4의 트리거를 뭐 일단 대충 도립 전류를 얼마나 찍힐지 모르니까 뭐 한 25A 세팅을 해두고 이 상태에서 한번 온오프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싱글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똑딱이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은 트리거가 잡히지 않았고요. 네, 지금 트리거가 잘 안 잡히는데, 전류가 지금은 트리거가 잡혔네요. 트리거가 잡혔는데, 트리거가 잡혔을 때 이렇게 파형이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파형이 아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형을 내가 원하는 파형의 형태로 좀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한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싱글로 설정을 해주시고, 똑같은 조작을 한번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 트리거를 잡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파형이 잘 관측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트리거 설정을 이 인가되는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한번 트리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프의 채널 3번이 스위치를 통해서 인가되는 전압이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이제 트리거를 잡아볼게요. 이게 좀 더 확실하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조절해보면 바로 트리거가 잡히죠. 보시면 현재 상태의 파형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트리거는 이쪽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 전압이 입력되는 시점은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220V의 거의 피크에 달하는 지점에서 전압이 인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초록 색깔 이 전류 파형을 보시면 지금 거의 뭐 하늘 꼭대기로 치솟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다른 것은 제가 전류 프로브랑 전압 프로브 이 방향을 거꾸로 해서 연결한 거고요.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AC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이 스코프의 이 끝 지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좀 확대를 하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데, 채널 2를 꺼보면 지금 돌입 전류가 이때는 측정을 해보면 보니까 55A 나오네요. 여기 이 Y1 있죠? 이 Y1이 전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 돌입 전류의 크기가 55A에 달한다는 건데요. 좀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실험을 몇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채널 3번도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싱글로 설정을 해주고, 트리거를 잡히도록 해보면, 지금은 보시면 220V의 아주 낮은 지점에서 입력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입력 전압이 52V인데, 이 52V일 때는 이 돌입 전류의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아까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죠. 지금은 보시면 13.2A, 아까는 뭐 50A 이랬었는데 돌입 전류의 크기가 이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더 해볼까요? 자, 싱글로 잡아놓고 스위치를 뚝딱 키면은 트리거가 잡히는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제 위상이 클 때 전압이 인가가 됐고요. 인가된 전압은 거의 270V. 이 경우에 돌입 전류의 크기는 거의 지금은 뭐 68, 70A 거의 이 정도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서미스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즉 돌입 전류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아주 캐패시터 용량이 작더라도 굉장히 큰 값의 돌입 전류가 흐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OD9에 서미스터를 연결하면 5ohm의 라인 임피던스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돌입 전류의 크기가 현재 상태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도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미스터를 직렬로 연결해서 실험을 세팅을 했고요. 그 부분은 영상으로 찍지는 않고 지금 여기 캡처해서 띄워드린 사진처럼 서미스터를 직렬로 연결해서 환경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이제 아까처럼 트리거 모드를 활용해서 돌입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싱글에서 멈춰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인가되는 전압은 거의 306V 뭐 이렇게 인가가 됐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류는 36.8A 정도로 되었네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거의 이 정도 전압일 때 전류가 55A 뭐 이 정도에 가까운 전류가 흘렀었는데, 지금 OD9 5ohm의 파워 서미스터를 연결함에 따라서 돌입 전류의 크기가 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더 동일하게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거 싱글로 잡아주시고 똑딱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키면 현재도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전압이 인가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306V, 그리고 전류 역시 거의 비슷한 크기겠죠. 한번 더 실험을 좀 더 비교를 위해서 실험을 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가되는 전압은 204V 정도이고요. 이때의 이제 돌입 전류의 크기는 26.26A 정도, 이렇게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싱글로 잡아주시고, 네, 아까랑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전압이 인가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고점이네요. 뭐 한 304V, 308V 지점에서 전압이 인가가 되었고, 현재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35.2A. 한 번만 더 실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거의 0V 부근에서 전압이 인가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0V니까 거의 드립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때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전압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 캐패시터가 충전되고, 그때 이제 전류가 흘렀다가 그 이후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잠깐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위상이 바뀌는 구간에서 다이오드가 턴온되면서 다시 캐패시터를 충전시켜야 되는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잠깐 전류가 흐른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도립전류를 제한하는 회로와 이렇게 실제로 도립전류를 측정하고 그 크기를 이제 확인하는 영상을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제가 사용한 이 도립전류 제한용 파워 서미스터가 지금 5D9를 사용을 했는데, 뭐 10D9, 16D9 이렇게 저항이 큰 파워 서미스터를 이용을 하면 도립전류를 당연히 더 작은 값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도립전류 크기를 줄이려고 높은 저항의 값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SMPS 설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트레이드 오프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NTC 파워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도립전류 제한 회로를 설계할 때 NTC 서미스터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조금 길게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